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등 재정 위기국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모두 앞서 급등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 또한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피치가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호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 이상 오르면서 1920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이틀째 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2.3% 오른 192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2 국채 매입 소식이 2% 가까이 올라 출발한 지수는 단숨에 1920을 회복했는데요.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돌아섰고 기관도 매수 물량 확대하면서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2,70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도 1,80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이 가운데 프로그램 매수 물량도 600억 원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4,5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지만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고요. 외국계 매수 물량으로 삼성전자가 4% 오르는 등 IT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동차 등 대부분 업종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수는 어제보다 2.2% 오른 1920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이틀째 오르는 코스닥은 현재 4포인트 오른 51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10선 탈환하면서 512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코스피와 다르게 상승폭이 덜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512포인트에 출발해 510선을 유지하면서 0.7%에서 0.8% 정도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현재 4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20억 원 정도 장중 매수로 돌아섰지만 개인 쪽에서 40억 원 정도 다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지수는 0.8% 오르고 있고요. 현재 510선까지는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원달러 환율은 4만 40전 내린 1,130원 4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2 국채 매입 소식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1,130원에 출발했는데요. 이후 1,130원 살짝 이탈하기도 했지만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가 위협되면서 하락과 상승 모두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1,130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0.3%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는 동안에 오늘 장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압구정지점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2 국채 매입 소식으로 앞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급등했고 오늘 코스피도 2%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라는 호재도 있었죠. 사실 그 시장의 호재가 대단히 큰 호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예. 하나는 유로존에서 ECB가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위기국들의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겠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유로존을 앞으로 상당히 많은 상승폭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유로존이 안정될 수 있는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강호재인데 우리나라는 또 피치에서 신용등급을 상향시키는 또 호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이 호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오늘 중국에서도 경기부양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장 2.2%는 아직 상승을 못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지난번에 고점에서 밀릴 때 같이 밀렸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지점까지 미국은 다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도 40포인트 정도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못 올라가는 이유는 아마도 그저께 그 골드만삭스가 제시했던 10일 내 급락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약 8,000개를 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으로 한 2만 개 되죠. 이게 환매가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제 환매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고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폭이 굉장히 커져서 예상이지만 역사적으로 아주 큰 상승이 한번 있는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하는 모습인데요.
전 세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유로존이 그래도 안정을 취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시아나 미국, 그다음에 글로벌은 전부 다 상승의 기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순간이었지만 이제 상승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시장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하고 시장이 폭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을 줬는데 하루아침에 되돌리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매수도 570억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아마도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추가로 환매를 너무 더디게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막판에 선물이 얼마나 더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만이 4,5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투자 업종별 상세하게 본다면 개인은 4,500억을 매도를 쳤죠. 그중에서 전기전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490억을 매도하고 있고, 운송장비에 600억, 그 다음에 화학에 22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업종이 오늘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한 480억을 벌이고 있고요. 건설업도 한 280억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22 통화정책회의가 잘 된다면 금융주는 사실 지금 올라가야 되는 자리니까 물량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은 2,680억을 매수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산 게 전기전자입니다. 개인들이 파는 종목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화학과 운송장비 쪽에서 지금 500억 정도씩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들은 지금 보시면은 1,790억을 매수하고 있는데 전기전자에 800억, 기계에 150억이 들어오고 있고요. 화학은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팔고 있는 금융업에서 360억 매수 우위를 보면서 시장을 선도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들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파란불이 SK텔레콤 하나 정도 있고요. 경기방어주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가끔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시장이 좀 어려운데 삼성전기랑 3% 정도 상승 줬다가 오늘은 약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대부분의 종목은 3%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주가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조선주들이 지금 힘을 내고 있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같은 종목들, 현대미포조선 7% 정도 상승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 화학업 중에서 중국이 지금 4%를 상승하고 지금 점심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는지 지금 화학 정유주들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시장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도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압구정지점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금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YG인베스트 심교환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친절하고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두 분의 전문가와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로 주신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 유비커스를 샀거든요. 네, 유비쿼스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들어볼게요. 유비커스를 5,700원에 네. 20%요. 5,700원의 비중이 20%. 좀 손실 중이신데 매수가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쭉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른 종목도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LG 하우시스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네, 역시 매수하신 가격 비중 여쭤볼게요. 네, 84,000원에 네. 25% 정도 되거든요. 84,000원에 25%. 이 종목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최근 네. 8월 이후 쭉 올라와주고 있는데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 어느 정도까지 네네. 목표가를 설정하면 될 것인지 포트폴리오 네. 정리부터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에게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 종목은 유비커스, 비중이 20%, 매수하시는 가격은 5,700원이고요. LG 하우시스는 25% 비중입니다. 84,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이 두 종목 옆에 계신 심규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두 종목 지금 보여주신데요. 두 네네. 종목 다 조금 안타깝게 약간 손실 중이십니다. 따라서 네. 이 손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두 종목 다 지금 차트 흐름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매수를 하신 지 좀 오래되신 종목이신가요? 네, 오래됐어요. 네, 그렇다면은 유비커스부터 어떠한 점을 보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봐야겠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신 건가요? 유비커스 방송 보고 좋다 그래서 샀거든요. 네, 우선은 근데, 네, 그런데 이게 잘 안 올라가고, 네. 올라갈 듯 하다가 또 떨어지고 계속 그러네요. 예, 올해 초에 매수하신 건가요? 작년에 한 것 같아요. 예. 작년 하반기쯤 매수하신 건가요? 네네네. 네. 그렇다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큰 폭의 손실도 경험하시면서 최근까지 좀 기다리셨는데요. 네. 유비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업종 자체가 통신 장비 업종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통신 업종 KT라든가 SK텔레콤, LG U+와의 관계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통신 업종과 연관성 역시나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유비커스가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하셨던 기간보다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네. 최근에는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한 3,600원대 주가가 현재 시점 4,600원대까지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대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약간은 상승 추세 쪽으로 무게가 약간 실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유비코스를 좀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아실 텐데요. 유비코스가 한번 내려갈 때는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또 한번 올라올 때는 그 반등폭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 상승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부담이 되는 요인이 아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에는 계속적으로 힘을 받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가능성 높은 종목인 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격대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파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들고 계셨는데요. 유비커스 얼마 정도까지 왔을 때 팔면은 그래도 오랜 기간 보유했지만은 좀 후회 없이 이 종목을 좀 파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한 7,000원 정도 보거든요. 7,000원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매수를 하셨을 때 목표가가 7,000원 잡으신 거죠? 네네. 그렇다면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손실을 보셨는데요. 이 손실을 보시는 동안에 이제 유비커스가 얼마까지 왔을 때 매도를 하면은 그래도 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계속 7,000원이신가요? 저는 계속 7,000원 갈 때까지 그냥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기다리고 싶거든요. 네, 우선은 지금 목표가 이제 그 7,000원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네. 7,000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가격대보다도 높은 가격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실적적인 측면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이 종목의 실적적인 측면 보시면은 매출액은 약간은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조금씩 감소세 보이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고 순이익률 역시나 상당히 부가가치적인 측면 역시나 통신장비 업종이기 때문에 역시나 어떻게 본다라고 하는 통신장비지만 넓게 봤을 때는 IT 기업입니다. IT 기업 네. 쪽에서 이런 그 순이익률이 나오는 그러한 것은 상당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요것만 봤을 때는 목표가 7,000원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한 6,000원대까지는 지금과 같은 상승 추세대로 간다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이 만약에 그러한 상승 흐름이 나온다고 할지언정 차트 흐름 보시면 2011년도 6월달 그리고 11월달 그리고 3월달에 고점이 계속적으로 형성되었던 5,500원 선을 얼마만큼 돌파가 가능하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무조건적으로 돌파한다 안 한다라고 말하기엔 좀 이른 시점인 만큼 우선은 목표가 설정을 7,000원이나 6,000원대가 아닌 한 5,500원대 세 번의 저항 라인이 강하게 걸렸던 5,500원대 정도까지 잡으신 다음에 그때 이 유비커스의 실적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성장성이라든가 LG U+를 비롯한 이 통신업종과의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그때 파실지 아니면 다시 한번 홀딩하실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약간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그 매수가 부분까지 우선 기다린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매매 전략을 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당장 무조건적으로 성장성으로 7,000원 보기에는 워낙 조금은 그 가격 차이가 갭이 크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우선 매수가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뭐 크게 손해 보시고 판다 뭐 이렇게 말씀 안 드리니까요. 우선 매수가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홀딩 전략을 하실지 안 하실지 우선 결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종목이 이제 LG 하우시스인데 이것도 네.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매수를 하셔가지고 보유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겠지만은 역시나 건축과 관련된 건축 자재라든가 내장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기업이신데 사실 최근에 뭐 주위 분들이라든가 혹은 뭐 시청자님께서도 뭐 샤시라든가 이런 내장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교체를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작년에 집에 수리를 다 했거든요. LG 하우시스로. 그렇죠. 뭐 샤시라든가 이런 거 이제 교체를 아마 하셨으면 아실 텐데 상당히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예. 네. 생각보다 비싸요. 네, 뭐 물론 인건비라든가 공사비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자체 LG 하우시스 샤시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좀 비싼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좀 남는 것이 많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사실 건축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러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LG 하우시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물론 새 집에 들어가면은 뭐 새로운 샤시라든가 이러한 내장재 관련 부분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시청자님께서 하셨던 듯이 지금 주위 분들 보시면은 약간 리모델링, 그러니까 집 구조는 그대로 있는데 안에 그 내용물만 좀 바꿔갖고 집안의 분위기를 확 바꾸려고 하시는 그런 수요층들이 많다라는 거 아마 주변 분들 보시면은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시점 실적 개선 모멘텀 꾸준하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부채 비율이라든가 유보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정화된 그런 종목입니다. 따라서 뭐 배당 관련주로도 약간 좀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홀딩 전략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길게 갖고 가신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LG 하우시스 역시나 기간은 좀 길게 갖고 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이거 저는 직장 다니기 때문에요. 네. 올해 가져가도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목표가는 최초 얼마 정도 매수를 하셔서 들어오셨나요? 95,000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 우선은 95,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가 불황이더라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95,000원까지 이제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LG 하우시스 아직은 뭐 경기가 계속적으로 좀 사이클적인 순환에 있어서는 약간 불황기이지만은 약간 호황기로 접어질 때는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셨던 95,000원 선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셨던 대로 단계적으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으로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들고 가셔서 최초에 매수하셨을 때 생각하셨던 매도가까지 좀 들고 가시는 전략은 유효한 그러한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비쿼스와 LG 하우시스 모두 답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 되셨습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면서요. 예. 공부가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계속 방송 보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3위 갖기 들어왔네요. 0144번님의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1,780원, 비중이 50%신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 종목은 정태근 전문가님? 네. 네. 3위 갖기. 일단 테마 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M&A 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조금 헷갈린다고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바닥을 잡은 이유가 1,300원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이렇게 완만하게 지금 변동성이 순간순간 확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 좀 있을까. 테마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요 종목이 좀 박근혜 테마 좀 또 엮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뭐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겠지만 한번 어떤 자리에서 그 사석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표가 그 예체능 교육에다가 어떤 그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조금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꺼였네. 올라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또 최근에 와서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된 게 또 M&A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호재성 어떻게 보면 호재성 소식이죠. 테마도 호재성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M&A도 마찬가지로 호재성 소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 패턴이 이렇게 가는 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단지 하나 걸리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항상 말씀드리면 120선과 240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 1차적으로 종목이 부대끼는 자리가 241선입니다. 이렇게 안만하게 오르지만 그래서 이 자리를 얼마만큼 위쪽으로 강하게 올려주는 자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매수가가 지금 현재 1780원이신데 1780원이시면 이게 설마 어저께 사신 건 아니시라 좀 믿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1780원이신데 일단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고 요 부분에서 이렇게 주가를 고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최근에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채우라도 만약에 241선을 올라타주지 못하고 그냥 주가가 밀려버린다면은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어쨌든 대선이 남아있고 어저께 좀 그 안철수 관련해서 안전 소식이 있긴 하지만 테마가 조금 다시 한번 형성된다면 위쪽으로 한 번은 더 올려줄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네. 보유하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표 같은 경우는 좀 높게 잡아드릴게요. 한 2,000원 정도 한번 잡아드릴게요. 2,000원 정도 잡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41선을 회복해주지 못할 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241선이 지금 현재 1,720원인데 일단 1,730원 정도, 1,700원에서 1,750원 정도 이 자리를 못 지킬 때는 매도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3위각기 손절가는 1,700원에서 1,750원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000원까지라고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디오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3539번님의 종목인데요. 11,950원의 비중이 20%, 이분 역시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우선 뭐 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 보신다고 한다면은 약간은 좀 관련 양상 속에서 좀 다시 한번 좀 내려가고 있다. 물론 뭐 급등세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약간은 추세가 좀 꺾였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의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디오 역시나 약간은 선거 관련 대선 관련 테마주로 좀 엮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등 양상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차관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지금 시점 가격대에서는 파시는 것보다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그런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목표가 한 13,500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 보이면서 디오 같은 종목구들이 약간의 약세 흐름 보일 가능성 있을 걸로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관련된 이슈 하반기에 있어서 최대 큰 이슈는 바로 대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디오 같이 관련주로 엮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한 번쯤은 크게 뛸 수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목표가 13,500원 라인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현재 11,300원의 현재가 형성되고 있는데 만원 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정책 기대감 및 여러 가지 모멘텀에 따라서 상당히 좀 강세 흐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디오가 속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세 흐름에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홀딩 전략 및 그리고 목표가 13,500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은 15,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신데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이 점이 걱정이시래요. 네. 저번에 아직도 14,800원이, 14,200원인가요? 14,200원이 손절가인가요? 물어보신 그분 혹시 아니시죠? 아니신 그분 같기도 한데, 일단 저는 여기는 똑같습니다. 일단은 뭐 파라다이스가 단기적으로 올라올 만큼은 다 올라왔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뭐 중국 카지노 뭐 관련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상당히 중국인 관광객 증가해가지고, 파라다이스, 그러면 파라다이스 카지노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반영이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를 제가 실적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실적을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자, 실적을 보게 되면 화면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로만 설명 좀 드릴게요. 이 회사 주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자, 잘 보세요. 작년에 분기별로 보면 영업이익이 135억이었던 게 39억까지 다운이 됐다가 116억 정도, 그러니까 100억 전이었던 실적이 나왔던 회사인데 이게 올해 넘어오게 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중국인 관광객 카지노 쪽으로 유입되는 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거기 어떤 칩 교환 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실적이 올라간데, 그러면서 이게 작년 4분기에서 1분기로 넘어오면서 실적이 더블 이상 늘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2분기까지도 버텼던 게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2분기는 그 전기 대비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거의 더블 이상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국 중추절이 좀 다가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뭐 중국 모멘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로 인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다 온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잘 보세요. 요 종목도 보시면 지금 윗꼬리 연봉이 이렇게 달고 있는데 자,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패턴을 만들면서 무너진 회사가 상당히 많아요. 자, 써니전자도 마찬가지로 윗꼬리 연봉 만들고 버티다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컴투스. 자, 컴퓨터장 정보 볼게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파라다이스와 똑같은 그런 그 고점 윗꼬리 연봉이 나오긴 하는데 주가가 안 좋죠. 그리고 파라다이스 좀 볼게요. 파라다이스 지금 어디 가신 종목도 마찬가지로 윗꼬리 연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 좀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 조정을 거친다면 에이블 CNC처럼 계단식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줄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이 추가적인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엔 단기적인 고점 신호가 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될 수 있게 15,800원이기 때문에 15,000원까지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15,000원까지 어떤 기간 조정만 거친다면 일단 보유를 네. 하시고 에버시엔스처럼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노려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15,000원 이탈하게 된다면은 일단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보다는 일단 리스크 관리 때문에 손절가만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00원 지지되는 이상 보유는 괜찮다라는 말씀 파라다이스 상담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5991번님의 종목인데요. SSCP입니다. 이 종목은 2,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 이 종목 계열사 부도로 3거래일 연속이었나요? 하한가를 계속 내리다가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우선은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종목 계열사 알켄지의 최종 부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 우려감이 커지면서 계속적으로 하한가 기록하다가 오늘장에서는 비교적 큰 폭의 매수 거래량 터져주면서 현재 1.5%대 오늘장도 현재 하락 흐름 보이다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시점 계열사 부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회사에 대해서 재무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발표된 이후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 회사의 강한 의지는 물론 좋겠지만은 무조건적으로 매수 관점 대응 전략 그리고 홀딩 관점 전략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계열사 부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큰 타격은 불가피하다라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관련된 사항이 전체적으로 이 종목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확인된 것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안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 따라서 네. 그동안 너무 하락했기 때문에 반반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한 1,8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 이상은 조금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반등 시 매도 의견 목표가 1,800원 라인을 제시해드리면서 만약에 네. 조금이라도 지금 하락 전환 된다 그러면 그때는 계속적으로 손절까지도 생각해 보시는 전략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SCP 진단 내려드렸고요. 이어지는 문자 종목은 339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4,680원, 비중이 50%. 중기적으로 바라보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조금은 네. 좀 안 좋은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스페타시스 상당히 좀 저도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 요 현재 가장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스마트폰용의 FPCB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 화면을 보시면은 회사 하는 내용이 보이시죠? 이수그룹 계열의 스마트폰 등 인쇄로 기판 PCB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PCB 분야에서 뭐 항공 우주 분야에 있는데 이 부분을 보지 마시고 스마트폰용 인쇄로 기판 요것만 보세요. 보면은 자, 이수페타시스 다른 종목 보도록 이 회사의 주가를 보고 다른 종목을 볼게요. 자, 1차적으로 인터플렉스 대장주죠. FPCB 대장주인데 어때요? 주가 상당히 잘 가죠.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요건 아이폰 5 그 부분 때문에 먼저 선반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 상당히 잘 가죠. 그리고 최근에 BH 볼게요. BH 볼게요. BH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용 그 갤럭시 S3 들어가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FPC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요. BH 같은 경우. 근데 요 종목도 어쨌든 뭐 주가가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어쨌든 최근에 조금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플렉스컴. 이것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바닥 탈출하면서 이렇게 반등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보여드린 인터플렉스 그리고 BH, 예. 플렉스컴 이 세 업체하고 그다음에 이수 페타시스 이렇게 이 세 회사를 좀 달리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어쨌든 주가가 이 앞에 지금 보여드린 세 회사는 이렇게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수 페타시스 어떻습니까? 전혀 반영등이 안 되죠. 네. 반등 시도가 지금 이제 무산 안 나오고 있어요. 전체 추세를 보면 이렇게 하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을 어떻게 FPCB 쪽을 보고 샀다면 굳이 이런 종목을 중기적으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그 FPCB 테마라든지 뭐 어떤 그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관련 있는 업종 쪽으로 가는 종목으로 따라잡는 게 맞지. 굳이 이렇게 같이 못 가는 종목, 그러니까 좀 뒤진 종목,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그 말 안 듣는 종목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 가지고 있을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고민을 해보시면서 다른 플렉스컴이라든지 액트라든지 이녹스라든지 이런 종목과 같이 이렇게 반등 시도가 나온다면 일단 가져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그 회사에 비해서 이 회사가 못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교체 매매 쪽으로 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39,500원, 비중이 30%신데요. 이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4% 정도 오르고 있어요. 네, 우선 뭐 지금 삼성중공업 역시나 유럽발 호재성 재료에 따라가고 조선업종의 상승 흐름과 동조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4.3%대 비교적 강세 흐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주가의 흐름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추세 상승을 논하기엔 이르다. 단 박스권의 형태에 있어서 박스권 상단 돌파 기대감은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방망이 짧게 한 39,500원대까지 목표 주가 형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20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은 뭐 12일 이전까지 대략적으로 한 11일이나 9일까지는 좀 갖고 가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이러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주 정도에 한 39,500원 왔을 때는 좀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하게 방향성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 유럽발 관련된 이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업황의 호조세가 분명히 턴 어라운드 돼야 하는 시점에서 대세 상승을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선업종 중에서 삼성중공 상당히 좋은 종목에도 불구하고 업황에 대한 부담감 존재하고 있다는 점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중공업 다음 주 초반까지 매수가 회복 한번 일단은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이었고요. 이렇게 상담받으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매수하신 그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예? 어떤 종목 보유 중이세요? 어디세요? 지금 방송 연결됐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종목 상담 신청하셨잖아요. 개미들의 큐인데요.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IM요. 네, IM이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들어보겠습니다. 예. 17,000원 70%요. 정확한 가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M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17,000원 70%. 17,000원에 70% 비중으로 보유하셨다고요? 예. 최고 가격이 지금 10,000원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매수하시는 가격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17,000원. 현재가가 지금 5,000원이거든요. 매수하신 가격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일단 그렇게 참고를 해보고요. 다른 종목도 보유 중이신가요? 시청자님? 예. 다른 종목 보유 중이신 종목 있으신가요? 다른 거는 그냥 최근에 있는데요. 네. 그럼 IM 한 종목만 봐드릴까요? 예.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IM 전망에 대해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회사 좀 설명드리고 좀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은 그 IM 같은 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 회사가 2006년 1월 달에 삼성전기에서 분사를 해가지고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을 카메라 모듈 회사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카메라 모듈 부품을 만들어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삼성전기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작년 10월 달부터 갤럭시 S2에 대한 어떤 카메라 모듈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스마트 부품 관련 테마가 상당히 그때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좀 강하게 갔었는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이후에 지금 파트론이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지금 이제 못 가요. 파트론도 카메라 모듈 회사인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삼성전기도 카메라 모듈 회사인데 이 두 회사가 이제 주가가 못 가다 보니까 이 회사도 마찬가지 주가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3월달에 주가가 꺾인 이유는 거기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주가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나왔지만은 지금 4,500원 가격 이상권에서 일단 버텨주고 있다는 부분이, 그리고 하방일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갈 어떤 모멘텀거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회사에서 만드는 그 800만 원소 카메라에 들어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발음하기도 상당히 좀 힘든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라는 이 부품을 납품을 하는데, 이 부품이 갤럭시 노트 2에도 채용이 될 현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갤럭시 S3에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갤럭시 S3가 지금 이제 100일 만에 1000만 대가 팔렸음에도 100일 만에 2000만 대가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기 주가 좀 보여드릴게요. 삼성전기 그리고 파트너의 주가가 지금 계속 행보해요. 그리고 삼성전기는 현재 좀 밀렸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딘가 이 IM이라는 회사도 이제 주가가 이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올라갈 어떤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좀 두 가지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갤럭시 노트 2가 나오게 되면서 카메라 모듈 부품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휴대폰 카메라뿐만 아니라 차량용 그 카메라 모듈도 이제 이게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블랙박스라든지 전후방 카메라 쪽에 납품이 되는데, 근데 전후방 카메라 같은 게 현대모비스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이제 세코닉스라는 회사만 그 현대모비스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만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IM도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이 부각이 될 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같이 올라가신다면 요거 같이 가셔도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조금 요 종목은 장기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그 횡보 어떤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은 중장기적인 어떤 횡보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말씀하신 17,000원 가격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주가 다른 회사를 샀었다가 이렇게 분사가 돼가지고 착각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IM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IM이란 전제 조건을 깔고 좀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일단은 그런 모멘텀이 생기면은 240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방금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안 나온다면 장기 회복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기다려 보세요. 어쨌든 하반기세 나오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갤럭시 노트 2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모듈 얘기가 나왔을 때 이 회사 간다면은 가져가시고, 그게 아니라 그 얘기가 나와도 안 간다면은 이 회사는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문자로 보내주신 종목들 빨리빨리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아직 보내지 않으신 분들 서둘러서 문자 종목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살펴봅니다. UID 들어왔는데요. 3142번님께서 매수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UID 많이 올라왔어요.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왔는데 매수 시점으로 괜찮을까요? 네, 우선 UID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이 드렸던 SSCP와는 좀 같은 분야다. 따라서 관련된 SSCP가 경쟁업체인데, 그 경쟁업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열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 위험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이 오히려 UID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지금 시점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SCP가 지금 크게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살아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UID에 대한 투자 심리는 쏠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은 했지만은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분할 매수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모르자 같은 경우에도 현재 0.1%대 하락세 보이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강세 흐름은 아직까지는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폭의 음봉 형태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 매수 세력이 아직은 좀 더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목표가 7,600원대 잡으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앞서 말씀드린 반사 이익 효과로, 그리고 업황 내에서 경쟁력 부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병행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UID였고요. 이어서 디지텍 시스템도 봐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2856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매수하신 가격은 9,350원,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수익 중이시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이 점이 궁금하시대요. 네, 참 예산 좀 최근에 좀 말이 네. 많았네요. 네. 일단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급락을 맞아버렸죠. 급락을 맞고 관리 종목 지정된다는 그런 얘기 나오면서 맞아버렸는데 그게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해프닝이 끝나면서 9,000원의 어떤 지지를 받고 제가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빠친코 일본 어떤 빠친코 회사 어떤 수주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는 조금 요때 날짜 찾아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차적으로 날짜를 보게 되면 8월 20일 날 일단 선 반영이 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20일 날 이게 한 12%가량 상당히 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반영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 다시 그런 협의 사항이 없다 이게 나와 다시 주가가 다운됐다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협의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 그 협의자는 부분이 어떤 큰 모멘텀이 된다면 이게 당연히 11,000원 이외에 가격이 가 있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감사 의견 보고 거절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 부분 해프닝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가격대가 커봐야 11,000원에서 11,500원? 그 정도권까지 밖에 못 갈 것 같아요. 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폭을 일단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매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 갈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반등이 나왔을 때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요 내용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음봉 갭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음봉이 나온다고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요러다가 내일 이 윗꼬리 잡는 양봉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 주가 제자리 과정 그 정도만 한번 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텍 시스템 상담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LG생명과학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193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56,000원, 비중도 100%입니다. 좀 오래됐다고 하시는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LG생명과학 27,000원대 저점 형성해서 네. 지금 4만 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사실 매수가 부분보다는 크게 못 미치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네. 강세의 흐름은 이어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대세 하락기를 겪은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저점 형성 이후에 추세가 조금은 상승 쪽으로 전환되고 있고, 또 시장의 영향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의학과 관련된 제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대세 하락을 겪었습니다. 하지만은 2012년도 전체적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또 4월 약가 이후부터 오히려 불확실성과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는 기대감 작용하면서 관련 업종이 급폭으로 지금 상승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LG생명과학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5월 달에 저점 형성 이후에 추가 반등 여력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 무조건적으로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워낙 몇 년 동안 안 좋았던 것이 좀 좋게 지금 시점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고령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약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LG생명과학 지금 시점 매수가 부분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한 45,000원대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45,000원에 어느 기간에 오냐에 따라서 홀딩하실지 아니면 매도하실지를 좀 정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선 빨리 45,000원에 왔을 때 그때는 다시 한번 홀딩 전략, 하지만 좀 시간이 늦어지면서 올 연말쯤 45,000원이 됐을 때는 좀 매도가 좀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45,000원이 되는 시기에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LG생명과학 계속해서 흐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텍이 들어왔는데요. 0552번님의 종목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900원이시고 비중이 10%라고 하시는데요.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 종목은 정태근 팀장님. 네, 일단 요거를 말씀하시기도 좀 봤는데
좀 안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 기관들이 좀 단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기관들이 최근에 단타 들어온 것 같은데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면은 최근에 조금 그 1,400짜리 스몰캡에 대해서 조금 너무 과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날짜를 보기에는 8월 13일부터 들어왔는데 자, 날짜 보면 요 날이거든요. 지금 이제 요 날입니다. 딱 보면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제 바닥 잡고 반등 시작할 때 기관들 쭉 들어가지고 요 날까지 올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최근에 주가 보세요. 기관들 어제 그저께 또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 이렇게 밀리죠. 그것도 누가 물량 받겠습니까? 개인들이 받겠죠. 모르겠는데 그 왜 기관들이 이렇게 요 종목을 가지고 1,400억짜리 종목 가지고 단타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타 치고 이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쪽에서 돌려주는 흐름, 오늘 쪽 그리고 내일 쪽에서 돌려주는 흐름이 안 나온다면 요거는 그냥 그대로 죽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서둘러 파실 필요는 없지만은 내일 쪽에서 만약에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조금 매도 쪽으로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한 종목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은 바른손인데요. 보내주신 분은 1141번님이십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6,000원, 비중이 35%신데 바른손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할지 이 점이 궁금하시대요. 네, 바른손은 두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인물 관련 테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문구 관련된 어린이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테마가 형성이 가능한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이사장 관련주로 상당히 좀 유명했었는데 반등 강도는 다른 종목, 뭐 우리들 제약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보다는 많이 약했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은 좀 그 관련 업종 테마에 있어서 약간 좀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정책적으로 어린 유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책 관련된 부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급등 양상도 가능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업황 자체 계속적으로 좀 유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은 산업적인 성장성은 크게 지금 기댈 곳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테마 형성이 어떻게 되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테마주 흐름에 있어서 동참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점을 좀 염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제 개인적으로 테마주로 접근하셨다라고 한다면 매도 관점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고, 그것이 아니고 문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좀 성장성 보고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홀딩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면서 목표가 5,500원대까지 추가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크게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약간 종목 교체 및 반등에 대한 매도 관점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른손까지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0552번님 감사합니다. 단문 잘 받았고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1시간 동안 정태근 팀장, 심기원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사랑해주신 개미들의 큐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오후장 파워업으로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가는데요. 오후장에 대한 분석은 쉽게 또 전략은 자세하게 챙겨드리니까요. 앞으로 더욱더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개미들의 큐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